단 하루도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윤 전 대통령은 임기가 시작되고도 반년 가까이 서초동 자택에서 출퇴근했습니다. 용산으로 대통령실을 이전하면서 대통령 부부가 지낼 관저도 새로 구해야 했습니다. 최초로 거론된 곳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 규모나 이런 거 관계없이 제일 잘 안 쓰는 거, 그 육군 참모총장 공간이 제일 적겠어요. 왜냐하면 계룡대에 가 계시기 때문에 일주일에 하루 내지 이틀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조금 손을 봐가지고 거기서 쓰시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달 뒤 대통령 관저는 갑자기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뀐 배경에 김건희 씨가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건 사실이에요. 김건희 여사가 그 한남동 관저를 둘러봤다는 건 그 당시에도 그쪽에서도 인정한 거고요. 다만 발언 여기가 마음에 들어 전화문은 배워 이런 얘기를 안 했다라고 그러면서 살 사람이 가는 게 뭐가 문제냐.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들어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문 대이동이 시작됐습니다. 외교부 장관은 삼청동 비서실장 공관으로, 비서실장은 육군 참모총장 공관으로, 경호처장은 해병대 사령관 공관으로 들어갔고 공관을 내준 육군 참모총장과 해병대 사령관도 새로운 곳을 찾아 이동했습니다. 관저 보수 공사엔 예비비 14억 4천만 원이 책정됐는데 공사 금액은 35억 7천만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소한의 공사만 하겠다더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공사에 참여한 업체를 수소문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했다는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다 뜯었어요. 다 다시 했어요. 창문도 다 뜯고 모든 걸 다 뜯었어요. 내부를 전면 리모델링. 외장 말고 내부는 싹 다 리모델링 했어요. 그냥 골조만 나누고 건물을 새로 진 거예요. 아예 원래 도배장품만 바꾸자라고 해서 들어갔는데 저런 손잡이 같은 걸 보면은 저 기성품이잖아요. 그쵸. 기성품 사와서 달면은 그냥 간단하거든요. 근데 저걸 다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하나하나 다 커스터마이징 했어요. 오래 사실 줄 알고 커스터마이징으로 돈을 많이 발랐죠. 대통령 관저 공사는 단순히 낡은 곳을 보수하는 차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속되게 말하면 돈 많이 했어요, 거기다가. 처음에 딱 들어갈 때 바로 앞에 이제 중정이 딱 보이거든요. 중정에 이제 물 쫙 깔려 있고 단풍나무 좋은 거 하나 딱 펼쳐져 있고 위에서 쫙 떨어지고. 근데 그 주변이 다 한지에다가 간세 딱딱 넣었는데 저녁에는 불 은은하게 켜지고. 인테리어만 다시 한 게 아니라 기존에 없던 시설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기 일부분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드레스룸이 있는 거고 요 뒤쪽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거고 여기다 욕조를 하나 크게 만들어 놓으면 좋아하겠네 해서 욕조를 이렇게 했던 거고 그게 나중에 신업기로 바뀐 거고. 대통령 부부가 거주하는 주거동 2층에 14평 규모의 증축이 이루어졌는데 드레스룸과 사우나실이었다고 합니다. 사우나실에는 2천만 원 상당의 편백 욕조까지 설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천만 원짜리 욕조는 어떤 걸까? 편백나무 가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곳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거는 TV만 같은 거. 네, 이거는 얼마짜리예요? 요거는 지금 380? 사실 이게 지금 그 최고급에 속하는. 최고급은 더 비싸. 저기 김건희가 2천만 원 희롭게 욕심했다. 아 맞아 들었어. 그거가 요 소재. 이게 이거는 나무 주량이 250에서 300년. 300대 할아버지가 일본에서 심어놔야 300대 손자가 이거를 잘라서 활용을 하는 거야. 그 기간의 금액은 부르는 게 값이야. 또 다른 업체도 가봤습니다.
이게 사이즈가 몇이에요? 예. 800 얼마였어요. 그 사이즈 뭐지? 관저에 있다는 사이즈가 딱 요 정도였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2, 3천만 원짜리. 그게요? 그 위에 등급이 또 있어요. 300년 살. 보시면 돈이 없어요. 오. 네. A급인 거예요? A급. 거의 아예 억 단위로 가버리네. 억단위로 가요. 일반인은 최초 안정을 해야죠. 저희가 일반인이잖아요. 지금 저희 집에 없어요. 하기만 하지. 사실 소형차 한 대 값이라서. 그럼요. 대통령 관저 공사업체 선정 과정에 김건희 씨가 관여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살게 될 관저 공사의 업체 선정에도 의혹이 나왔습니다.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낸 업체 대표가 김건희 여사의 초청으로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의혹의 중심에는 21g이라는 인테리어 업체가 있습니다. 2015년 6월 설립된 이 회사는 김건희 씨가 대표로 있는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서 인테리어 공사를 맡았습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 워킹맨 그 작품 하나에 그 시대의 그 어려움과 우리 인간이란 과연 무엇인가라는 그냥 형이상적 질문을 그 한 작품 안에 그냥 응축해놨다는 걸로 알 수 있죠. 2017년 코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알베르토 자코메티 전시회. 워킹맨을 비롯한 작가의 대표작들이 아시아 최초로 공개되며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21g은 자코메티전을 비롯해 김건희 씨가 기획한 전시회에 여러 차례 후원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회사는 주로 전시회나 카페,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를 했는데 대통령 관저 같은 보안시설 시공 경험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설계 인원이 두 대표 빼놓고 한 4명, 시공 인원이 한 4명 정도니까 이제 인테리어 쪽에서는 재계약은 아니고. 그런데 행정안전부는 이 업체와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사 금액은 12억 원. 입찰 공고부터 낙찰자 결정까지 3시간도 채 안 걸렸는데 경쟁 입찰이 아니라 업체를 지정해서 계약을 맺는 수의 계약이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항에서는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규정은 있습니다. 국가 안보상을 이유로 수의 계약을 진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안보상 어떤 업체가 맡아야 더 좋은지를 판단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당연히 시공 능력도 있고 튼튼하고 직원도 많고 자체적으로 불법 하도급이 발생하지 않고 직영공사로 다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의 업체가 맡아야 이 당연히 보안상의 취약점이 없어지지 않겠습니까? 자료 요청인가요?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수의계약하도록 사전에 업체를 지정해 준 사람이 누굽니까? 그 업체 선정 과정은 경호처에서 그 은밀하게 그 뭐 과정들을 이렇게 관리한 거로 그렇게. 좋습니다. 경호처 차장 나오셔서 답변해 보세요. 대통령실에선 보안 사항이라며 답하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들은 제가 보안이라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 업체 그렇다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련? 저도 모릅니다. 결국 한 시민단체가 시민 723명과 함께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사회적 합의 없이 갑작스럽게 결정이 된 건데 이게 이제 그럴 만한 사안의 사이즈는 아니었던 거잖아요. 예산도 굉장히 많이 드는 거고 이 의사결정 과정에 누가 개입했냐,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된 거냐라는 부분들. 7차례 감사 기간이 연장된 끝에 지난해 9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졸속으로 이루어진 관저 공사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예산도 확보하기 전에 공사부터 시작했고 시공업체 중엔 무자격 업체도 있었습니다. 서울 도봉구 뒷골목에 위치한 작은 페인트 가게. 대통령 관저 리모델링 공사에 참여했던 하청업체 중 한 곳으로 당시 1억 4천만 원짜리 도장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비어있는 상태. 인근 가게에 물어봤는데요. 듣기로는 막 정부 관련된 큰 공사도 맡았던 데라고 해서 왔는데 생각보다 되게 조그매가지고. 구멍가게 페인트 칸판 페인트 하는 사람들이 뭐 큰 공사 한다 그래. 그 공사는 맡을 수가 없어. 우리도 마찬가지고. 그 법적으로? 법적으로 그래 돼 있어. 그게 또 건설에서 큰 거 정말로 큰 공사 몇십억 들어가려면 담정이 있어요, 담정이. 내일씩 담정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게 보통 일반 개인 사업자 사장님은 없으시고? 못 들어가지, 그걸 들어갈 수가 없어. 자격이 없는 미탈이야. 공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일 때에는 전문 건설업 면허가 필요한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자본금, 기술인력, 공제조합 예치금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이 업체는 21g과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고 했습니다. 21글은 그럼 원래 아시던 사이였던 건가요? 그렇죠. 원래 조금 작업을 같이 해주시고 했었었는데 네. 우리 지금 사장님이 건강이 안 좋아서 네네. 안 해요, 지금은. 이게 사실 원래 개인 사업자는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만 끊겠습니다. 그 과정 조금 어떻게 확인을. 이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사저가 아니라 대통령실 관저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보시기에 저런 정도의 규모의 도장 업자가 지금 저런 공사를 하는 게 적절했다고 보십니까? 저 사실 자체는 저희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그 인테리어 업자가 임의로 아마 불법 하도급을 준 것 같고요. 21g이 하도급을 준 업체는 18군데. 그중 15곳은 도봉구 페인트 가게처럼 무자격 업체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1g은 하도급을 주면서도 이 사실을 행안부나 대통령 비서실에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맞으시죠? 저 MBC 심프로 PD인데요. 한남동 관저공사 관련해가지고 좀 여쭤보려고요. 대표님! 실내 건축 면허만 있는 21g은 종합건설업 면허가 필요한 증축 공사를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공사는 누가 했을까요? 행안부는 제주도에 있는 종합건설업체와 증축 공사 계약을 맺었습니다. 물론 제주도가 할 수 없다는 건 아니지만 관리 비용도 더 들 거 아닙니까? 서울에서 공사 현장이 있는데 제주도에서 만약에 입찰 따내면 그 제주도 직원이 서울로 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체류비도 더 들고 모든 비용이 더 드는 이런 일을 왜 굳이 하냐 이거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공사를 굳이 제주도에 있는 회사에 맡긴 이유는 무엇일까? PD수첩은 증축 공사를 담당한 업체 관계자를 만나기 위해 제주도로 내려갔습니다. 계세요. 어렵게 업체 대표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어떤 경로래? 21g 직원을 알고 있어가지고. 대표님께서 21g 직원분을 알고 계세요? 거기 예전에 그 제주도에서 공사를 해가지고 네. 뭐 저한테 좀 신세를 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인연이 돼가지고 한 번씩 뭐 통화하고 이러다가 연락이 와서 예. 네, 뭐 이런 공사가 있는데 이거 혹시 공사해줄 수 있냐? 아니 뭐 가능하다. 저희는 뭐 공사 내용을 모르니까 그러면 일단 우리 형님이 이제 서울에 있으니까 형님 보고 일단 해줄 수 있는 건 먼저 해줘라. 공사할 당시 때는 그게 이제 증축이라고 생각도 못했고요. 21g의 요청을 받은 제주도 업체는 서울에서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는 친형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친형의 회사가 일단 공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21g처럼 실내 건축 면허만 갖고 있어서 증축 공사를 할 수 없는 업체였습니다.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진행한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그렇죠. 요만한 사이즈로 여기다가 가로 5m에 세로 2m 해서 요만큼 해서 드레스룸을 만들고 싶다. 자재를 준비해라 해서 며칠 있다가 다 바로 투입을 한 거예요. 공사가 끝날 때 끝날 때까지 설계가 나오지가 않았다. 그냥 무조건 그냥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증축 공사 계약이 이루어진 건 2022년 8월 16일. 하지만 실제 공사는 계약 이전인 5월 중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하면은 증축 신고를 먼저 하면서 우리가 이게 도면이 나오고 이러면 이게 증축 공사구나라고 할 건데 공사 끝나고 뭐 2달 후에 계약을 하면서 갑자기 이거는 뭐 증축이었으니까 증축 신고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도 좀 이게 증축이라고 볼 수가 있나? 일단 국가계약에서는 계약 체결 전에 공사를 한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왜? 누군가하고 우리가 계약 관계를 맺어야 그 다음에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내가 일을 먼저 하고 나서 계약을 했다는 것은 너한테 줄게 라는 게 뭔가 암묵적으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 자체로서 비리라는 거고. 공사 전반을 주도한 건 21g이었다고 합니다. 21건 사장님이 2분, 제가 알기로는 공사 담당한 사장님, 그리고 설계 담당한 사장님 2분하고 하여튼 소통은 20일에서 다 소통을 다 했어요. 의사결정하는 사람하고의 소통은. 거기 행정이나 이거 하는 사람들도 창구가 20일이기 때문에 관리는 20일에 됐다고 봐야 되죠. PD수첩은 21g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찾아갔고 오랜 시간 기다렸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아니요. 아니 그 한남동 관저 공사 어떻게 하게 되신 건지만 좀 말씀해 주실 수 없을까요? 감사원에서 얘기 다 했잖아요. 근데 그 김건희 여사님이랑 친분으로 공사 맡게 되신 거 아니에요? 그런 의혹이 있다 보니까. 아니에요. 김건희 여사 그 첫 전시 2012년 전시부터 그 디자인 총괄 참여하셨던데. 모릅니다. 그러면은 그 한남동 관저 공사는 어떻게 맡게 되신 건지만 얘기해 주실 수 없어요? 감사 보고서 보세요. 지금 2022년부터 저희 일을 못해요. 신고할 거야 진짜. 매일 찾아와요. 저희 회사 망하는 거 보고 싶으세요? 그 쓸데없는 공사해놓고 저희가 이혼 남긴 것 같아요? 연락은 최초에 누구한테 받으셨던 건지? 모르죠 저도. 예수이라고 전화 왔는데 그 3년 전부터 누가 연락이 왔는지 어떻게 알아? 내가 또 이상한 기사 쓰지 마시고 그냥 가세요 제가. 알겠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선 관전에 스크린 골프 시설까지 검토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근에 찍은 구글에서 사진인데 원안을 보시면 무언가 건물이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지는 건물인지 혹시 실장님 알고 계신가요? 창고로 제가 창고라고요? 저 시설은 스크린 골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입니다. 이거 실장님 모르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으세요? 예. 시행사가 시공업체에 보낸 메일에는 스크린 골프장 사진이 담긴 제안서도 첨부돼 있었습니다. 김용현 처장이 현장에 와서 이 메일을 작업 지시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차장이 모르고 계십니까? 네, 뭐 내일을 보면 말씀하십시오. 질문. 아니 이 내용을 모르고 계시나요? 네, 이 내용은 모릅니다. 건물을 짓는 데엔 경호처 예산 1억 3천만 원이 투입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시간 멈춰주시고요. 한남동 관저에 골프 관련 시설 공사한 것, 그리고 삼청동 안가에 리모델링 사업한 거 맞죠? 증인 채택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는 말씀하신 공사를 저희가 한 건 맞습니다. 20평 규모의 신축 건물이 눈에 띄지 않도록 주변엔 나무를 심어 가렸다고 합니다. 건물의 형태로 봤을 때 추측할 만한 단서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포기한 길이가 한 8m, 10m 내외였고 높이가 4m 정도 됐어요. 스크린 골프 할 때 최소가 미니멈이 3,600이니까 그거는 이제 알 수 있는 거고.
부동산 등기는 물론 준공 신고조차 안 된 불법 건축물이었지만 감사원 감사 대상에는 아예 포함도 되지 않았습니다. 행안부와 비서실은 중요 국가시설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확인도 하지 않은 채 준공 조서에 서명했습니다. 얼마나 불법적이고 위법적인 공사냐 하면 공사를 마무리하고 준공 검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남동 관저는요. 그 계약 과정에서도 애초에 제시됐던 계약 금액보다도 훨씬 더 적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가 즉 국민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나중에 그 계약을 변경하기도 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공무원들 통근버스 예산을 전용해서 쓸 정도로 모든 게 문제투성이인 사업이었습니다.